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 반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누가 사귀재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나만 좋은 건가? 서로 좋고 희꽃 없고 뭐 그런 건데? 자, 거기까지만. 나도 더는 안 바래. 끈기 있으시네요. 아니요, 저 수정 씨랑 자는 거 포기했어요. 아니 왜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년? 한 달?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가요? 오늘은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규장 감독, 유연석, 문채원 주연의 영화 그날의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맨틱 코미디인 건 좋은데 그 영화를 최강희 평론가랑 해야 되니까 이거 이입이 안 돼요. 옆에서 이게. 왜 이러세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연석 씨가 영화 속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인 재현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문채원 씨가 화장품 회사 직원이죠. 수정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재현과 수정이 우연히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만납니다. 네. 나란히 앉게 되죠. 수정한테 첫눈에 반한 재현.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일단 작업부터 걸고 무작정 들이대고 봅니다. 근데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들이대죠. 저 오늘 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요. 굉장히 그 도발적으로 이제 수정에게 들이대니까 네. 수정이 굉장히 당황하죠. 네. 그러면서 이 남자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수정은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권태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제가 안 이 남자 맞는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대박.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겉으로는 싫다고 싫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계속 넘어가는 그런 상황, 연애 심리를 있으시네요. 이제 펼쳐 보이고 있는 아니요. 영화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극적인 하룻밤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 그 이제 그날의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로맨틱 코미디 추세를 보면 자극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게요. 예. 예전에 그 박해일 씨하고 강혜정 씨가 나왔던 연애의 예. 목적이라는 영화 예. 봤죠? 그 영화도 사실 이 영화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박해일 씨가 교생으로 온 홍이라고 하는 네. 그 여자를 계속해서 강혜정 씨를.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사랑, 젊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에로스. 그건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에 대해서 생물학적 끌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생물학적 끌림에서 나중에 이제 뭐 플라토닉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뭐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만 결국은 남녀간의 사랑은 육체적 매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녀가 만나서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날의 분위기도 이런 그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성 띠고 네. 있는 영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예요. 사실 요즘 로맨틱 코미디의 차별화 포인트는 네.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둘이 이제 침대에 같이 눕게 되는 그런 네네네. 그 과정까지의 예. 기간이 예. 상당히 짧아졌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난해 개봉했던 예. 윤계상 한예리 극적인 주연의 하룻밤. 극적인 하룻밤 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네. 둘이 술 먹고 어쩌다 보니 몸으로만 만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로맨틱 코미디의 추세이자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좀 급하게 그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연애 풍속도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연애 심리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뭔데요? 에로스 하고 싶은 거잖아. 예. 에로스 하고 싶은 건데 예. 그거를 못 드러낸단 말이에요. 쉽게. 남녀가 서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심을 살짝 감춘 상태에서 계속 한 패씩 술을 내놓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네. 이 영화는 그 본심을 네. 그냥 스토리화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실 연애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심정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엄지평과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죠. 잠깐만. 뭐예요? 올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이거 전에 못 보셨구나. 이게 약간- 이거하고 이거 사이입니다. 이거 45도. 약간. 상방 그래도 45도.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사실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다른 영화 시사회 갔다가 옆에 앉아있는 두 명의 기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네. 이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 봤니? 봤어. 어땠어? 짜증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더라고. 원나잇 스탠드 하나 가지고 어떻게 2시간을 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괜찮게 봤기 네,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서 두 사람 얼굴을 슬쩍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네. 미안한 말이지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게 생겼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네. 그 짧지만 네. 뼈가 있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네. 연애 심리란 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잘. 웬일이네 이거. 그러면은 모태 솔로들은 보면 안 되는 영화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휴.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들이대는 남자한테 예. 싫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렇게 마음이 옮겨가? 이게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애 굉장히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거는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한 그날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생들을 일컬어서 영어로 프레시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2학년은 뭐라고 부를까요? 소포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포머 증후군, 소포머 징크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말하자면 2년차 증후군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데뷔작에서는 성공을 거뒀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 실패를 맛보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화계에서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까칠한 시선에서는 바로 그런 소포머 징크스의 함정에 빠진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자, 국내 영화 감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포머 징크스의 주인공, 네, 바로 이 영화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선보였던 김윤석,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는 상당한 밀도의 완성도를 갖추면서 비평과 흥행 양면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홍진 감독이 2년 뒤에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 황해,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관객수 140만 명, 총 제작비 100억 원을 감안하면 반타작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홍진 감독이 편집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개봉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데뷔작의 성공에 지나치게 고무돼서 힘을 너무 세게 준 것이 대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노덕 감독도 소포머 징크스에선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편 데뷔작인 2012년에 연애의 온도는 그럭저럭 성공적이었습니다. 흥행도 186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서는 괜찮은 성적을 냈죠. 자, 하지만 지난해 개봉했던 두 번째 작품 특종 양첸살인기는 그만 미끄럼틀을 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오보를 감추기 위해 조작 기사를 서슴지 않는 기자의 이야기를 코믹 소동극의 톤으로 담아냈죠. 고작 60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데뷔작의 3분의 1 수준의 관객을 모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배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들에게도 역시 소포머 징크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여배우 김고은이죠. 네, 영화 은교로 일약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적지 않은 영화 감독들의 캐스팅 1순위가 된 이 젊은 여배우. 두 번째 주연을 맡은 작품 몬스터에서 이민교와 함께 호흡을 맞췄지만 결국 흥행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고은의 소포머 징크스는 꽤나 오래가는 편입니다. 지난해 차이나타운을 빼고는 성남 변호사와 협력 할애 기억 모두 흥행과는 인연이 없었죠. 자, 걸그룹 출신 여배우 수지도 지난해 혹독한 2년차 징크스에 시달린 경우입니다. 2012년에 나왔던 건축가 결혼에서 풋풋한 첫사랑의 대상으로 등장해서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칭까지 달았지만 두 번째로 출연하는 영화 도리화가는 요즘 시쳇말로 완망하고 말았습니다. 1년간 판소리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판소리 실력을 스스로 들통내고 말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영화는 30만 명이라는 초라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수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물론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한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과속 스캔들에 이어서 써니까지 흥행에 성공시킨 광영철 감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오늘 소포머 징크스를 살펴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이 창대하였다면 그 초심을 끝까지 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초라하리라. 이것이 오늘 까칠한 시선의 결론 되겠습니다. 다락영화방 강승화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이 행복한 과거이든 불행한 과거이든 그때의 기억에 머무르기만 하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킬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그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락 영화방 두 번째 상영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입니다. 주인공은 33세의 무명 피아니스트 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폴. 폴의 어렴풋한 기억 속 아버지는 어머니를 학대하던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폴의 삶을 더 무기력하게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아주 특별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곳, 빌라 4층에 비밀스럽게 자리한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입니다. Elle est là, ta mère, dans les eaux troubles de ta mémoire. Les souvenirs, c'est comme les poiscailles. Ça vit caché au fond de l'eau. Tu lances ta ligne, hop, t'en sors un comme ça. Pas un brochet, hein, un souvenir. 잠재된 기억 속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폴은 마담 프루스트가 내준 차를 마시게 됩니다. Un peu d'amour, un peu de miel, un peu de soleil pour ces arcs-en-ciel, un peu de sable pour ces châteaux, pour ces dessins des crayons tant qu'il faut. C'est tout ce qu'il faut. C'est tout ce qu'il faut. 과거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을 자신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던 것 아닐까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폴이 마주한 과거는 어머니와의 행복한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맞닥뜨린 아버지의 기억에 폴은 힘겨워합니다. Mais au cas où, je te mets tout le kit. Les mauvais souvenirs, faut les noyer sous des flots de petits bonheurs. C'est tout ce que je te souhaite. Mais c'est à toi d'ouvrir le robinet. 용기를 가지고 다시 과거의 기억을 마주한 폴. 하지만 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폭력적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후 폴은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왔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 후련한 덕분이었을까요? 폴은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피아노 콩쿠르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말처럼 행복의 수도꼭지를 트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다르겠죠. 하지만 사소한 행복이라도 크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거를 서서히 잊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비무비 시청자들이 과거에 얽매인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현재를 살길 바라며 제가 폴처럼 연주 한번 하고 마무리하죠.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다락 영화방 강승환이었습니다.